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좀 더 다른 길을 간다. 여러분은 의지가 얼마나 강하세요? 나는 의지가 있다. 나는 의지가 있다. 정말 이 책은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됐고, 여러분에게도 어떤 시작이 두렵거나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우울해 있거나 정말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공감별TV의 김가희 작가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나는 행복하기로 선택했다를 쓴 저자예요. 네, 제 책은 작년 3월, 2019년 3월에 출간된 책이고요. 이 책은 좀 힐링 도서로 제 삶을 잘 녹여낸 책이고, 여러분에게 좀 행복과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쓴 책입니다. 근데 저를 좀 소개하자면, 저는 글을 쓰는 작가이고요. 또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고, SNS 기반이나 혹은 창업, 글쓰기 관련된 강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좀 1인 창조 기업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조금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1인 기업가고요. 예전에 7년간 교단에 있어서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났었고요. 다시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 삶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은 다른 길이구나를 이제 결심을 하고 글을 써서 작가가 됐고요. 제가 현재 또 저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가면서 또 강연이나 기타 다른 저의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소개가 여기까지이고요. 제 삶에 이렇게 변화가 온 것도 저는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왔거든요. 물론 제가 제 책을 쓸 때도 그랬고, 현재도 여전히 많은 책을 통해서 많은 영감도 받고 많은 에너지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내 삶에 좀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저처럼 정말 1인 기업을 하고 싶다 혹은 하고 계시는 분들, 어떤 창업이든 기타 여러 이유로 좀 독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네, 채널을 통해서 같이 좀 공유하면서 좋은 책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좀 시작에 맞춰서 요즘 정말 핫한 책 중 하나인데요. 시작의 기술로 저는 첫 시작을 열려고 해요. 네, 시작의 기술은 게리 비숍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고요. 저도 자기계발서를 쓴 작가이지만 이번 자기계발서는 좀 더 다른 색깔이에요. 한데 따기를 만진 듯한 굉장히 좀 날카롭기도 하고 굉장히 핵심을 찔러서 그런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만큼 힘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책에 대한 리뷰를 하는 영상을 찍는 걸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은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됐고, 여러분에게도 어떤 시작이 두렵거나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우울해 있거나 정말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좀 더 다른 길을 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잘 풀릴 거예요가 아니라 현실을 딱 직시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결국엔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당신이 곧 답이다 라고 하는데요. 전 여기서 되게 딱 울림이 왔어요. 어떤 기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닌 바로 나 자신, 나의 행동을 바꿔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이죠. 네, 이 책에서는요, 시작할 수 있는 7가지 기술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말 용기 내세요, 힘내세요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신이 번쩍 들게 무서운 호랑이 선배가 저에게 호통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게으를 때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고, 또 굉장히 부지런할 때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때 제 책을 이제 준비할 때만 해도 회사를 다녔었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도 정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글을 쓰고, 퇴근하자마자 또 6시 딱 할 때 하고, 가자마자 또 가서 3시간, 4시간씩 또 글을 쓰고 책 읽고 그런 삶을 반복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자는 시간도 아까울 만큼 책 쓰는데 온 열정을 다했었고, 그때만큼 제가 그렇게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던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기해요. 게으른 당신이 있지만 그 반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또 당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7가지 기술을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는 의지가 있어. 그리고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나를 규정해.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네, 7가지 기술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나는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의지가 얼마나 강하세요? 보통 나는 의지가 좀 강한 사람이다. 나는 좀 의지가 약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 되게 의지가 강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의지가 좀 약한 사람이기도 해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다이어트를 성공해 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좀 의지가 약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른 면에서 좀 잠을 줄이거나 내 스스로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리려고 하는 그 목표 설정을 해놓고 좀 다이어트만 먹는 것만 좀 예행 없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목표 설정을 해놓으면 그걸 좀 끝까지 가려고 하는 좀 의지가 있는 편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의지예요.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 현실은 내가 만든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둘러싸인 환경이 어떤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제 삶이 항상 행복한 것만 아니고 항상 불행한 것만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열쇠는 바로 당신이 대하는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같은 상황 속에도 정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좀 더 다르게 열리게 되겠죠. 이 저자는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생각 중에도 나는 뭐뭐 할 거야, 뭐뭐가 될 거야가 아니라 단언하는 말을 하라고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를 받아들인다. 나는 뭐뭐를 단언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의지가 있다. 나는 의지가 있다. 한번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나 혹은 할 수 있다면 크게 좀 내뱉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의지가 있다. 결국 의지대로 내 인생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모든 일어난 일이 내 선택의 그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도 선택할 수 있죠. 이 책 좋았구나. 그리고 덮을 수도 있지만 이 책이 정말 좋았다. 나는 내가 의지가 있어.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었지만 조금 미뤄왔던 일. 바로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소개하는 걸 꼭 하고 싶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지가 있어. 결국에 내 선택의 결과로 그 의지를 만들어내려고 이 책을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정말 의지가 있는 일이 있다면 결국 미루지 않겠죠. 근데 저도 한때 정말 우울감에 빠져 있고 제 몸과 마음이 약했었을 때는 정말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제 의지겠죠. 난 이 방을 나오기가 싫어. 나오지 않을 거야. 나는 도저히 내 삶이 개선될 것 같지 않아. 라는 내 내면에 정말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방문을 문 밖을 열고 세상과 마주하기까지 제 의지가 정말 필요했겠죠. 그래도 나는 세상의 빛을 마주해보자 라고 세상 밖에 문을 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제 선택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오히려 웅크리고 있어서 나는 우울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내 인생을 이미 실패했어 라고 계속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을 때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았는데요. 이 창문을 딱 열고 세상과 마주하려고 노력하는 제 의지가 생긴 순간 세상 문이 열렸고 저의 어떤 그 행복을 선택하는 길이 열리게 됐거든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을 또 읽어봐 주시고 또 제가 나중에 한번 제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의지를 어느 곳에 지금 두고 있는지, 어차피 나는 실패했어. 나는 어차피 다이어트 해도 안 돼. 나는 어차피 노력해도 내 인생은 성공하지 못해. 라고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다. 나는 의지가 있어. 라고 결심한 순간, 그렇게 선택한 순간 정말 방향이 틀어져서 정말 내 의지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이 저자도 그리고 저도 그렇게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저는 요즘에 이 말을 정말 많이 반복을 해요.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아까도 같은 원리인데요. 정말 우리 인생을 되돌이켜 보면요. 결국 나는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반발감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결국에는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해놓은 일들은 결국에 성취하고 있고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 이긴다는 이야기가 꼭 긍정의 이김이 아니라요. 아까 그 게으름도 내가 계속 내 마음이 게을러 있고 내가 계속 실패할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담고 있으면요. 결국에 그 부정적인 일이 성취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의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요. 정복할 수 없는 그 마음,
마음을 조금만 바꿔서 긍정적인 목표를 향해서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게 되어 있다고 선택한 순간 정말 여러분 그렇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그 큰 목표 중에 좀 목표를 잘게 쪼개어서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만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제 책에도 제 챕터 중에 이런 챕터가 있어요. 딱 한 걸음만 내디뎌 보자.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제 스스로한테도 힘이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정말 예전에는 너무나 몸이 약했었고 정말 정신적인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정말 문 밖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걸음도 나가기가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정말 딱 한 걸음만 내딛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 딱 한 걸음씩만 좀 더 나아가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 걸음걸음이 쌓여서 결국에 정말 뛸 수 있고 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정말 딱 한 발만 내디디면서 나 자신을 믿고 나는 이게 되어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정말 믿어주고 그 걸음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결국에 여러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나는 의지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이 두 가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내뱉는다면 정말 스스로에게 정말 응원이 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문장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도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이지만 실제로 정말 잘 믿진 않는 말, 나는 할 수 있어. 이거 우리 정말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 많이 알고 있는, 당연히 좀 힘이 되는 말이지만 그 말을 스스로에게 정말 믿으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아직 정말 발휘되지 않는 수많은 잠재력, 아직 그 잠재력과 기회가 정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명언이 이 책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가장 어두울 때 빛에 집중해야 된다.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참 자기계발서, 왜냐면 이제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철학적으로 관통한 부분을 쓴 내용이라 그런지 저도 감히 제가 제 책에 쓴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밤하늘이 가장 깜깜할 때 별이 반짝이잖아요. 이렇게 환한 낮에는 그 별빛의 빛을 알 수가 없듯이 오히려 어두울 때 그 빛이 더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을 때 그 저의 꿈을 발견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제가 그렇게 쌓아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어떤 면이든 제가 나눌 수 있는 어떤 지식과 정보이든 어떤 사랑의 마음이든 좀 드리고 싶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꿈이 그거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은 바로 제가 가장 어두운 밤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여러분은 그것을 이겨낼 거거든요. 우리 과거를 쭉 돌이켜보세요. 정말 넘을 것 같지 못했던 그 산 넘어서 오늘 지금 서 있잖아요. 물론 지금 서 있는 지금도 위태로울 수 있지만요. 여러분 결국 이겨낼 것이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내가 원하는 인생 방향으로 내가 틀기 위해서는요. 정말 나 스스로가 운전대를 잡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운전해 줄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의 세 번째 기술입니다. 네 번째 기술은 제가 특히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불확실성을 환영해. 불확실성이라는 건 사람들 참 불안하게 만들죠. 저도 불확실한 건 되게 싫어해요. 확실한 걸 좋아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삶이 한번 풍미박산이 나온 후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추구했던 어떤 안정, 어떤 물질적인 거든 어떤 정신적인 거든 그런 안정을 추구했던 제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시기쯤 그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이때 이렇게 안정적일 거라고 믿었던 제 삶이 모든 게 불확실성해지니까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꼭 정말 확실한 안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단 1분 1초 뒤의 삶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 안정된 걸 추구한다면요. 그 삶은 현재 정체되어 있다고 해요.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불확실성이 있어야 기회를 향해 걸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확실성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유례 없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제 삶에 그런 풍파가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그냥 쭉 교사의 길을 걸었다면 제가 지금 이런 방송을 찍거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나 책을 쓰는 일, 이런 일들은 사실 쉽게 일어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어떤 정말 불확실했던 이런 제 삶 속에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제가 그때 나는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싶다.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지금 난 너무 불안하다. 나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 난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많은 분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책의 저자는 오히려 불확실할 때 오히려 새로운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진짜 인생은 모험이니까 정말 어떤 하루하루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새로운 변화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나는 좀 더 환영하고 기대하면서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그런 격려가 좀 되더라고요. 네, 그냥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라는 건데요. 여러분 굉장히 하는 거 많으시죠? 저도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난 이런 걸 할 거야. 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후회도 많이 하고 또 욕심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꿈꿔와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생각은 결국 의미 없고 내가 지금 보이는 행동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정말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난 선한 일을 할 거야 이런 꿈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동 그 자체가 나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꿈을 꾼들 제가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그리고 내 삶을 한탄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인 거거든요.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불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은 날 그래서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각을 바꾸고 그래야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어떻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막 꿈꾸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날은 흔치 않죠. 매일매일 그렇다면 너무 힘들겠죠. 좀 안 하고 싶은 날이 더 많겠죠. 오늘 또 지치기도 하고 오늘 할 일도 너무 많아서 내가 또 다른 꿈을 위해서 달릴 시간도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핑계나 변명거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자는 얘기합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인 것처럼 느낄 필요는 없다. 그저 그런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 저 그러니까 되게 에너지를 받았어요. 저도 사실 이 유튜브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뭔가 좋은 에너지로 전달을 드리려고 하니까 뭔가 최상의 컨디션이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최고의 어떤 만발의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다가가고 싶은 그런 욕심에 주저주저 했던 저에게 이렇게 용기를 내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에게 오늘이 베스트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행동을 시작하려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행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넘어서서 행동하면 진짜 재밌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던 생각들이 잊혀진대요. 저도 그냥 계속 집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출산한 지 딱 2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아기 키우는 일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고 그리고 아기 모유수유도 해야 되고 아기가 자주 울고 이렇게 아기를 돌보다 보면 하루가 진짜 금세 지나가는데 또 이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기 조금 재워놓고 이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니까 제 스스로도 막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기를 하루 종일 보고 있을 때는 좀 우울하기도 하고 지쳐있고 하지만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또 세수도 하고 조금 머리도 또 다시 이렇게 빗고 옷도 새롭게 입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니까 제 스스로한테도 이렇게 에너지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아기를 돌볼 때는 거의 잠옷바람에 하루에 세수도 할 시간도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에게 이런 또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책에도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5초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저자의 책을 읽고 저도 그거를 실천해보고 그 내용을 책에 썼는데요. 정말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시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책도 오죽했으면 시작의 기술이겠어요, 여러분. 정말 시작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딱 5초 안에 하려고 해요. 정말 작은 것부터 뭔가를 지금 가지러 가야 되는 너무 귀찮아요. 하지만 그냥 1, 2, 3, 4,
O를 세기 전에 그냥 일어나서 뭔가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죠. 지금 유튜브도 다시 찍으려니까 이 장비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 찍어야 되고부터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시작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먼저 세수부터 했어요. 그래, 세수부터 하고 일단 머리도 빗고 옷을 갈아입자. 그렇게 시작하니까 이곳에서 찍으면 되겠네. 또 아기도 재워놓고 그리고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5초의 법칙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요가도 했거든요. 이제 아기를 낳은 지 2개월 되었고 조금씩은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아침에 요가 매트를 딱 깔고 집에 있는 유튜브에 나오는 홈트를 틀고 30분 정도 운동을 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저는 목표가 그거였어요. 요가 매트만 깔자. 그래서 저는 5초의 법칙을 활용해서 너무 귀찮지만 제 창고에 굳이 그거를 잘 놔둔 요가 매트를 꺼내왔어요. 사실 요가 매트 창고에 있으면 다시 꺼낼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요가 매트를 사실 바깥에 빼도 되는데 그걸 굳이 창고에 넣어놓고 전혀 쓰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목표는 요가 매트만 깔자. 근데 요가 매트 깔아놓으니까 깔아놓은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가 매트를 잘 닫고 그래도 이왕 깔았으니까 조금만 운동해보자 해서 오늘 30분 했거든요. 또 내일 제가 요가 매트를 깔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가 매트 까는 거는 5초의 법칙으로 한번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을 규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 그 자체가 여러분을 규정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주 작은 거라도 한번 행동해 보시는 거를 저는 정말 열심히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6번째였네요.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건데요. 부단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잘 쓰진 않죠. 그래서 잘 와닿지가 않는데 정말 부단함의 핵심 열쇠는요. 그냥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거슬려서 포기할 수도 있고 혹은 그거에 낙담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 그 부단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 내가 하는 일을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돌아서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선 얘기를 해요. 그냥 걱정하기보다는 부단하게 그냥 밀고 나가라. 쭉 나가라. 한 방향밖에 없다. 결국에 가던 길을 계속 걷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젠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뭔가는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때조차 당신은 발전하고 있다. 저는 사실 전공이 중어 중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국어 교사로 있었는데요. 제가 중국어를 연마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언어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외국에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 늘어나는 당시에는 사실 눈에 띄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뭔가 정체기가 항상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래도 불구하고 단어를 매일 읽고 계속 막 회화 연습을 하고 중국 사람들 만나고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가 정말 그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그들이 하는 말과 대화가 가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단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든요. 내가 계속 정진해 나갈 때 정말 그 부단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때 어느 순간 나는 발전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술은요.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라는 건데요. 전 이 7번째 기술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몇 달 전에 남편이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직 첫 출근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산후조리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리원에서 좀 아직도 몸이 붓기도 덜 빠진 상태고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도 제가 직접 걸어서 선물도 사러 고르러 다니고 편지도 써가지고 짜잔 하고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참 선물을 준비할 땐 마음이 좋아하는데 또 한켠으로는 근데 나는 왜 출산 선물을 안 해주지? 나한테 왜 편지를 안 써주지? 이런 마음에 굉장히 서운함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대를 잘라내라. 지금 당장 기대들을 놓아줘라. 저는 그 기대를 놓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서운함을 토로하게 됐거든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사를 일어나는 일 그대로 받아들이는 면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 행동을 한 게 어떤 기대를 바라고서 하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대를 차라리 내려놓고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내 상태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혹은 내가 원했던 삶은 이건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내 삶을 보면서 자꾸 그런 잣대를 가지다 보니 내 삶이 더 불행하게 느껴지고 내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갖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 그냥 지금 당신이 가진 삶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 라는 거는 그냥 포기해 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나의 이 삶을 사랑하고 이거를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면서요. 현재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손을 뻗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과 성공, 행복, 모든 게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의지함으로 통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 변화의 기점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7가지 기술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또 책을 읽으시면 더 다른 부분에서 와닿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부분에서 큰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7가지의 그 단언한 이야기들을 제 삶에 정말 적용시켰을 때가 정말 제 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책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독서의 힘은 큰 것 같아요. 하지만 독서를 정말 많이 한다고 그 양이 는다고 그 힘이 발휘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책 속에 단 한 줄이라도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 힘이 있는 문장을 갖는다면 이 책을 읽은 건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7가지 기술 중에 단 하나의 기술이라도 여러분 정말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때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데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은 그들이 똑똑하거나 막 용의주도하거나 강해서가 아니라고 해요. 유일한 차이점은요, 성공한 이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어떤 때를 기다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이미 벌써 행동을 하면서 일어나서 벌써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시도하고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좋은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나는 움직일 거야가 아니라 지금 아주 작은 것이라도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과거, 나를 발목 잡았던 과거들 있죠. 나를 힘들게 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성장을 못했고 했던 어떤 과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은 어떤 과거의 내가 아닌 바로 현재의 나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내가 알려준 어떤 내용도 자신의 삶을 털끝 하나 바꿔놓지 못할 것이다. 변화는 당신이 만들어야 한다.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라. 여러분, 참 무섭죠? 이 책의 저자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이 책을 읽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 너의 삶에 털끝 하나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단언을 해요. 여러분,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 책을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읽었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책은 정말 무용지물이잖아요. 삶이 변화되고 싶은 여러분, 그리고 저 물론 제 자신한테도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당장 변화를 원하는 나라면 이 시작의 기술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서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변화가 필요하거나 정말 우울감에 쌓여서 내 삶이 너무 싫거나 내 스스로가 미워지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행동하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행동의 기점으로 제 스스로에게 선언했잖아요. 이 책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고 또 좋은 책들 더 공유하고자 저도 부단한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기게 되어 있고 여러분은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7가지 기술 하나씩 연마하시면서 정말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응원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